나이가 들면 사는 집의 환경을 자신의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는 집을 맞출지, 특히 신체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가이드라는 사이트에 보면요, 노인이 주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살던 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살게 되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중요합니다. 먼저 노인주택을 선택하는 배경을 보면 생활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 일을 다니던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건강 때문에 신체의 활동 범위가 축소가 되죠.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을 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에이지에 소개된 것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에이지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 사는 것을 얘기하죠. 친숙한 곳에 살려면은 그 집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 집에 사냐면 가까운 이웃과 친구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이미 살던 곳이기 때문에 교통도 접근이 되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의 치료가 불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인 마을의 기능, 이러한 커뮤니티 기능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어떤 비용이 드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살던 곳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간호 직원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일부를 지원하고 유지는 많은 유지가 필요 없고요. 특히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어울릴 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몸이 좀 불편해지면 생활 보조 시설이 필요한데요. 이때 되는 생활 보조를 24시간 지원하는 시설, 그리고 약간의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지만 개인의 독립성은 보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더 많은 개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고 24시간 의료 서비스와 요양원 감독은 불필요한데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전문 의료 인력이, 특히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붙어서 그 돌보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연세대 고령진화 플랫폼 사업단에서는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는데요. 노화의 정도에 따라 의존도가 높냐 아니면 건강하냐에 따라서 일반 주택이다, 특히 요새 이제 관심 있는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하는 공동체 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이다, 공동생활이다, 양로, 요양 공동시설, 요양시설로 이렇게 구분해보고 특히 법적으로도 노인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 다섯 가지 나이가 들어서 집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크게 신체적 및 의학적인 필요가 있고 위치 및 접근성, 집을 유지 관리하는 정도, 사회적 정서적 필요, 재정적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나 재정적인 것은 너무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은 그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시니어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은퇴하고 나면 한적한 곳에서 예쁜 별장을 짓고 그곳에 살 거야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같은 것도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물의 접근성이 어렵고 가족들이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을 해서 최근에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그러한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철도망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만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격차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삶의 생활 활동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찾는 겁니다.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받게 되지만 뭔가 중대하거나 심각한 일이 생길 때는 큰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것의 접근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건강 수명이 끝나는 약 73세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가 넘어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병원이 주변에 있느냐 없냐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선택지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의 유지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이제
노 시니어들이 살아가기 쉬운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컨서는요, 계단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2층 주택이다 이런 것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없다면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가끔은 경우에도 목욕탕 이런 곳에서 미끄러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딱 받치지만 나이가 들어서 미끄러졌을 때 그때 잡아주는 것이 없고 하면은 어떤 골절이 생기게 되면 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은 그 무엇보다 위험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집이 스마트해지는데요. 어떤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뭐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 안전시설을 놓는다든지, 최근 아파트를 보면 이제 가스불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시골로 가더라도 이러한 그 보조에 의해서, 정보 보조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퇴직하고 나서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잔디도 가꾸고 이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시골에 가서 살 때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은 바로 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오늘 방송사에서도 얘기한 걸 보고요. 또 어떠한 해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유지 관리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노후의 집을 고르는 정책이라고 할 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필요가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커뮤니케어라는 정책으로 어떠한 그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소통을 할 때 온라인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심해졌는데요. 부모 사랑 효도과 같은 반려로봇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에 가면 문화예술 체육 활동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인을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사람들과 문화예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귀고 더 시간에 대해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하게 될 때는 젊을 때랑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신체적으로 또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남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와 접근성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접근성, 특히 내가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집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전구 가는 것조차도 나이가 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처에 있는 가까운 그 마트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던 곳에서 어떻게 사회적, 정서적인 교류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이 약 자산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더 낮춰서 다른 더 저렴한 곳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젊었을 때는 어떠한 투자의 목적, 그리고 거주의 목적, 이런 것들 또는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면 나이 들어서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바뀌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생활 반경,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집을 고르고, 그 집이 꼭 살던 곳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시설로 간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러한 복합적인 생각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